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8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선 D-26일입니다. 앞으로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이제 대선의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후보 등록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후보 등록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22일 뒤면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과연 있는가, 있다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재명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양새고,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 상태에서 그냥 딱 정지돼 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 진통으로 여전히 뭔가 진행 중이고, 요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개념이고. 자, 우선 이재명 부분을 보면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턴 거 아니죠. 털었다는 의미는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종결됐다 이런 표현도 어느 매체에서 썼던데 아니죠. 종결이 아니고 동결된 거죠. 여전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파기환송의 취지가 뭐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라고 이재명이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그걸 대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다.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라. 이렇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다가 이제 6월 18일로 연기했는데, 이 연기한 거는 사실상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동안에 대통령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이런 법을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켜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거 공포해버리면 면소,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행위시 법률, 왜냐면 이게 소급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행위시에는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 자체를 중단시켜버리면 뭐 처벌이건 뭐건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처벌 못하게 법을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행위시 법률 이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판사들은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린 중단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 법이 없어도 지금 논란이 될 판에 법이 생기면 판사들은 거기에 그냥 기대서 자기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뭐 거의 100%, 한두 명 정도가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나 100%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부분은 유죄다 하는 거를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재판이 중단되면 그거는 동결이 있죠, 동결.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동결된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동결시키기까지 수많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재판장 탄핵, 뭐 대법관 10명 연쇄 탄핵 등등 포함해서 거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허위사실 유포 조항 없애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거,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법부를 위협해서 사법부가 굴복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유권자 대다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갤럽 조사,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 대법원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6%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2%였습니다. 특히 2030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50%를 훨씬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뭐 이런 쪽에 굴복한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을 거예요. 2030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역풍이 불지 않겠는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되기도 전부터 저렇게 사법부를 위협해서 굴복을 시키는데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아도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대통령 되고 사법부는 내년에 대법원장 교체합니다. 삼권 통합,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저는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수가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뭐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그 역풍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가 요새 뭐 많이 이제 오르내리는데, 대선 투표 하루 전에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그때는 이제 정몽준 전 대표죠. 전 대표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전 대표 집 자택 앞까지 찾아가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후보 끝났다. 웬걸? 그 역풍이 불어서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오히려 더 이회창 후보의 격차를 벌렸다. 그게 통설이거든요.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 저는 이번에도 사법부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법부를 협박해서 굴복시켰다. 아마 이 부분의 유권자 다수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역풍,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에게 하나 남은 변수가 될 것이다. 아니, 다른 변수는 이제 돌발 변수, 뭐 정치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법부를 협박해서 굴복시킨 부분에 관한 역풍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적어도 돌발 변수 빼고는 변수가 없는 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만남 어제 결론 없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유튜브를 해드린 것처럼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에 수도 없이 약속했던 대로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실천했으면 이런 분란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는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분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후보만 지키면 되나? 지금 후보 지키기가 목표인가? 이런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지. 후보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지금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저녁에 뭐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그다음에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상태가 되면 뭐 이 TV 토론에 아마 김문수 후보는 참석 안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TV 토론 무산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대충돌이 보이는다. 이거 선거 전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전에 만약에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또 반전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후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 뭐, 근데 이 변수는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쪽이다. 대타협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불리한 변수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남은 현 상태로 동결, 이거는 역풍 가능성이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가능성이고. 국민의힘은 악재가 진행형이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대선이 앞으로 26일 남은 대선의 변수가 사실상 이재명의 하나, 그러나 그거는 가능성 수준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명확하게 팩트로서 진행되는데 그거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암울한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암울한 미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11일 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최소 이틀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지나치면 내일부터 여론조사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텨서 내가 후보를 지켜내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 충돌은 뭐 분명한 건데, 그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가 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을까? 기회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승부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여세, 기세, 이걸로 충분히 한덕수 전 대행을 꺾고 또 하나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안타까운 장면. 그래서 이제 남은 26일간의 변수를 점검해 봤는데, 국민의힘의 반전이 없는 한,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